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6월 8일 오후 9시 반 정도인데,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 체크하고,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이렇게 5가지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구독자 분석 요청하신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제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간 1차 매수권으로 보이는 종목, 두 종목, 삼원강제, 대동스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다우 어 다우 0.2% 상승, 나스닥 1.2% 거의 1.3%대 하락 나왔고 S&P 500도 0.3%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단기 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위에서 쉽게 올라가 주지 못하는 저항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전 양봉 캔들을 잡아먹는 음봉이 발생한 게 조금 아쉬워 보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구간 돌파해준 뒤에 이 구간 돌파해준 이후에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 흐름이 다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조금 앞에 음봉을 완전히 잡아먹지 못하더라도 조금 상승을 해주고 마무리가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실업보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금 0.2%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S&P 500도 약보합권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오늘 조정이 좀 나온 모습이죠. 다행인 건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린 0.7%대까지 밀렸었는데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린 양봉으로 마무리 해줬다는 거. 지수 자체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5일선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보시면 장중에 밀렸다가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그런지 밀렸다가 강하게 반등해주고 수급이 들어왔죠. 장 막판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급락했다가 들어 올렸지만 다시 급락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정말 이제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 추가적으로 내일 상승을 해주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코스닥도 위에서 지금 저항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 돌파하고 나서 약간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강하게 2차 장기 기반으로 어제 흐름이 좋게 나왔는데 다시 이 양봉을 좀 반납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양봉의 시가를 이탈해주지 않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죠. 이 구간을 이탈해주지 않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 영보학부터 보면 어, 오늘 거의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왔죠. 보시면 영보화 차트 자체가 이런 모습인데 이, 이 박스권에 있는 이 거래량이 저는 매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지금 기준봉이 될 매집봉을 하나 띄워주고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추세를 깨지 않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448일선 위에 올라가 줬으니 보시면 최근에 이 448일선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번 주에는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양봉을 띄워줬죠. 그러면 여기서 구름대 앞에서 시원하게 양봉 한번 쏴주면 괜찮은 그림 나오겠죠. 이 앞전 매집봉의 고점대까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는 깨면 안 되겠죠. 이 저점 올려주고 있는 이 추세.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는 깨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온다면 이 바닥권으로 보였던 이 정도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렸다 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 2차를 받을 거지만 내려온다면 애매하게 중간에서 물탈 생각은 없고 저도 1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추세 지켜주는지 체크하고 이 추세를 깨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바닥권에서 3천 한 2, 300원, 100원대 요 정도 3,000원 초반대 가격대에서 진입을 할 거지 어중간하게 중간에서는 물을 안 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종목 1차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화성밸브.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캔들 자체는 다 양봉을 띄워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주면서 5일선을 계속 타고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저항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던 구간
이렇게 올라가주지 못했었던 구간을 돌파하고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 여기 손절 잡고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치 손절 잡고 매매하시거나 조금 더 아래 본다. 이 추세 하단 봐야겠죠. 추세 하단이나 반대로 위아래로 최근에 지지 저항이 있었던 요 정도 구간 6,1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올려주는 추세이면서 추세왕도 겹치고 최근에 지지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주고 올라가주는 그림이 괜찮겠죠. 그래서 화성밸브는 지금 단기 흐름도 괜찮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 나와주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TPC 글로벌. TPC 글로벌도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는 매집이 들어왔고 보시면 거래량이 털고 나간 듯한 거래량이 아니죠. 그리고 뒤에서도 하락 매집하면서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져줬고 최근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들어올리는 모습 이후에 이렇게 이러한 하락 쇠기형 수렴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고 기준봉이 될 만한 매집봉을 하나 띄워줬죠. 그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스멀스멀 캔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보시면 최근 흐름이 111선과 224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아래 꼬리 달리는 구간이 112일선이랑 가깝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도 오늘 시외에서 50만원 정도 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TPC 글로벌은 내일 흐름을 좀 보고 진입을 해볼까 좀 생각 중이고 내려오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SNK 폴리텍. SNK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시가 개파락하면서 캔들 자체는 양봉이지만 0.1%대 약간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 와중에 일단 224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지켜주면서 한번 위로 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위로는 크게 열려있고 아래로는 짧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NK 폴리텍도 이러한 추세를 돌파하고 옆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옆으로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으니 이렇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괜찮고 여기서 옆으로 이 추세만 지켜줘도 괜찮은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NK 폴리텍은 지금 아직 괜찮은 추세에 있다는 거, 손절 라인도 가깝고 매매해보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양폴리.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거의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추가로 2.8% 상승이 나와주면서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봉 흐름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죠. 주봉상 지금 8%까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만 지켜주면 한 번 더 위로 튈 것으로 좀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이 장기평 라인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려오더라도 이 앞에서는 이평이랑 구름대도 모여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이 추세를 깨지 않을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진앙플리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고 지금 5,500원대에서 5,130원이면 400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손절 라인이 10%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여기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화성밸브처럼 위아래로 지지저항 나왔었던 구간 단기적으로 이 정도 구간 보시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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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5,42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으면 5,400원, 조금 더 러프하게 잡으시면 5,1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이 진양 폴리도 괜찮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 좀 볼 건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가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2018년에 상장을 했죠. 2,000원 뭐 3,00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도부터 슈팅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아예 박스권을 이제 바닥권에서 한 단계 올려놓은 모습이거든요. 지금 흐름도 정배열 추세 깰 뻔했지만 다시 V자 반등해주면서 다시 모든 이동평균선들 정배열을 만들어줬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미 바닥권에서 상승이 이만큼이나 나왔는데 이런 종목은 그러면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 분석 레포트를 좀 보면 매출이 지금 연매출이 뭐 1,000억, 1,400억 요 정도 되는 수준으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뭐 재무 자체는 나쁘지 않고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지금 그 매출이 1,400억
단기 순이익으로 해도 뭐 300억 요 정도 되는 모습인데 그에 비해 지금 시가총액은 7천억으로 좀 높은 모습이거든요. 약간 고평가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주주도 지금 대주주 지분이 아직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저는 오히려 이 전고점대 라인을 돌파하면 단타식으로 들어갈지언정 스윙이나 중장기로는 좀 부족한 종목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하면 정말 엄청나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이미 올라가는 기울기가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울기대로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붕 떠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은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뚫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은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굳이 진입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일봉상으로는 이 단기 저항받고 있는 이 구간 또는 이 정도 신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단타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스윙 중장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미 지수가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고 오히려 이때 하락하고 반등했을 때 이 구간에서 좀 장기평 라인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좀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의 방향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저는 이 주가가 너무 고점대에 있다 보니까 이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을 굳이 스윙이나 중장기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좀 이렇게 보고 오히려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주는지 그걸 체크해 보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구간 1차 매수권으로 보이는 종목 두 종목 좀 볼 건데 삼원강제랑 대동스틸이죠. 삼원강제. 삼원강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 자동차 부품 쪽인데 시총이 1200억 정도죠. 대주주가 대원강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50%가 넘어가는데 포스코가 또 14% 정도 가지고 있고 보시면 뭐 평강, 본강, 뭐 특수 이형강, 자동차 부품 산업, 뭐 자동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재무도 보면 괜찮죠? 매출액 괜찮고 부채 비율 엄청 낮고 유보율도 높고 당기순이 계속해서 흑자 나고 빨간 게 아예 없죠. 그래서 지금 연매출로 보면 2천억, 3천억 요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서 저는 좀 저평가라고 좀 보고 있고 왜 지금 굳이 1차 매수권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차트가 크게 보면 이 상장을 2011년도 했는데 쭉 하락을 시켰죠. 그러면서 코로나 때 급락을 시키고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이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렸죠. 근데 이 들어올리는 상승이 딱 봐도 털고 나간 거래량이라기보단 매집으로 보이죠. 이 앞전 요 정도 가격대까지 물량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 조정받으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하락 추세를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지금 돌려놨죠. 돌려놓은 모습이고 그리고 왜 지금 1차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로 좀 봤냐면 보시면 딱 봐도 지금 여러분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추세 있죠. 그러면 이 수렴하는 추세에서 저점을 지켜주고 고점이 낮아지는 수렴은 아래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삼각 수렴 특성상.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만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온다. 지금 위치에서 1차 정도 받으시고 하락하면 그때 한 2차 정도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마 장기동 평균선 라인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보시면 여러 번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죠. 올라가주지 못하면서. 그리고 돌파해지니까 GG.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은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수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수렴하다가 내려오더라도 여기서는 좀 지켜줄 것 같은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차 정도 담으시고 2차 담으시면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지만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차트 크게 보더라도 어,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자르면 되고 여기 정도에서 한 1차 받으시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서 2차 받으시고 당연히 비중은 여기가 적고 여기가 많아야겠죠. 그래야지 평단도 많이 낮아지고 이탈하면 손절이 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1차, 2차 받으시되 비중은 여기 소액, 여기가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항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수렴하는 추세를 아래로 뚫지 않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서 바로 1차 매수한 금액으로 수익만 챙기셔도 괜찮겠죠. 삼원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나 흐름 굉장히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대동스틸 볼 건데, 대동스틸은 저도 실제로 매매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가지고 있었고, 제가 매매했었던 구간이 언제였냐면, 저는 이제 이 정도 라인에서 진입을 했었는데 이 9,000원의 상승을 못 먹고 오히려 하락이 나왔었어요. 제가 평단이 요 정도였는데, 그래서 또 이때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빼버리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물타기 좀 하다가 언제 나왔냐면 이 매집봉 떴을 때 본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 근데 보시면 이 고점대 거래량이 딱히 많이 있어 보이지 않고, 차트를 좀 크게 보면 보시면 이때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리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절대 안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눌러주고 다시 한번 들어올리죠. 그때 거래량 들어왔는데 이것도 매집으로 보이죠. 털고 나간 거래량이라기보단. 그 이후에 다시 급락 주면서 이 바닥권에서 지금 무려 1년을 보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그리고 바닥권에서 보시면 매집봉 많죠. 매집봉 많이 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3,700원을 찍고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에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강하게 들어올려서 상한가에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5,000원대 장기동 평선 라인 위로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건 언제까지나 가정이고, 그러면 지금 위치 어떻게 보더라도 바닥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여기서 1차를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다시 깬다. 다시 깬다면 이 전저점에서만 받아야겠죠. 여기서 1차 받으시고 혹시 다시 깨고 내려온다. 여기서 2차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탈을 한다면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 다시 바닥 더 지하실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을 좀 베팅을 해봐도 괜찮은 위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1차, 그리고 조금 더 하락한다. 그럼 전저점 구간에서 2차 받으시는 걸로 매매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기둔평에서 하나라도 위에 있을 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그것도 단타 개념으로 스윙으로 들어갈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약간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근처에서 1차 정도 받으시고 내려오면 이 전저점에서 2차 받으시는 걸로. 왜냐면 여기서 여기만 해도 꽤 크죠. 10%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할 거라면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이렇게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대동스틸도 마찬가지로 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철강 쪽이죠. 시총이 400억인데 대주주가 이제 임시 집안인 걸로 보이죠. 토목건설, 후판,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열연 제품, 그러면서 이제 강판 쪽 테마로도, 강간 테마로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이사 집안 쪽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임주희, 뭐 임지연, 또 보시면 임주희 대표이사 또 매수, 임지연 상무 또 매수, 3월 달에. 그리고 또 1월 달에 임주희 대표이사 또 매수, 임지연 상무 또 매수, 그리고 또 1월 4일 날 또 매수, 임지연 상무 또 매수, 임주희 대표이사 또 매수, 계속. 그리고 또 12월 달에 또 매수. 12월부터 지금 1, 2, 3, 4 이렇게 해서 계속 사고 있거든요, 대주주가. 그래서 대주주가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건 대주주가 보기에도 뭐 세력이랑 작전을 치든 안 치든 바닥권이란 얘기가 되겠죠. 바닥권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스틸도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한번 상한가로 들어올리면서 장기동평에서 한 번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자체가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S&P 500, 나스닥이 지금 아래꼬리 달고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상회했다고 하네요, 지금.
그러면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거겠죠. 고용이 탄탄하지 않다는 거겠죠. 고용이 탄탄하지 않다는 거. 노동시장이 둔화한다. 그러면 노동시장이 둔화한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냐 문제겠죠. 경기 침체로 가냐 아니면 인플레 줄어드냐 양날의 검이긴 한데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겠죠.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세력들이 상승으로 이용할지 하락으로 이용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을 상회하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음봉을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딱 보이시죠 여러분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순차적으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여기를 일단 지켜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여기를 좀 다 회복은 못하더라도 반 정도라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흐름도 좀 괜찮게 나오길 좀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지금 흐름이 아직 딱히 나오진 않고 있는데 꾸준히 가져가시기엔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흐름이 안 나오더라도 저번 주처럼 뭐 모비스나 이렇게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가져오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빠져도 손절 라인이 그렇게 멀지 않고 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영보화 뭐 멀지 않죠? 그냥 이 구간까지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죠? 화성밸브 계속 말씀드리는 수렴 바닥 별로 멀지 않죠? 제가 뭐 이런 데서 추천드리는 거 아니죠? PPC 글로벌 뭐 딱 봐도 보이죠 여러분? 코로나 급락 제외하도 바닥 구간이 이 정도인데 최근에 지금 지켜주는 구간 이 정도고 그러면 이 정도 구간 분할로 매수한다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되겠고 SNK 폴리텍도 바닥권 그렇게 멀지 않죠 여러분 딱 봐도 저는 이렇게 막 높은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거든요 적어도 장기평 위에 있거나 이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지 이렇게 이격도가 확 벌어진 구간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락하더라도 이런 식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평 올라온 종목들은 이 평을 지켜주는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루시드가 또 올라가고 있나 보네요. 테슬라 또 오늘 또 올라가려는 모습인지 루시드 전기차 종목인데 뭐 3%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때 100% 올라섰죠 한번 거의 미국 증시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씩 상승이 나옵니다 한 번에 코인도 아니고 루시드도 지금 바닥에서 벌벌 기고 있는데 언제 이 차트를 좀 돌려주는 그림이 나올지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뭐 다른 것 좀 보면 애플 어제 소폭 하락 나왔는데 오늘 또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나스닥 대장주는 아무래도 애플이랑 테슬라 이쪽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상승하고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걸 좀 호재로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